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겟뉴이스로 만나기 위해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왔어.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냈어? 이 겟뉴이스를 참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공스타그램 선생님이 이렇게 팔로우하는 친구들을 들어가 보니까 겟뉴이 보기라는 것까지 계획표에 써는 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사연 열심히 한번 들어볼게. 일단은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유현민입니다. 사실 제가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글을 남겼어. 근데 이 친구가 사연을 2번 남겼거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가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전국 학력 수준이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듯 저 또한 상위권 대학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나마 이곳에서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강남이나 목동 친구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너와 경쟁할 텐데 열심히 좀 하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고요. 이렇게 쓰셨어. 저는 그래서 매일 걱정돼요. 나만 잘하면 지역은 별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민돼요. 내가 과연 목표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만약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여기서 전교 1등 해봤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전교 1등 아니면 상위권 등수에 못 들면 여기서도 1등 못하는데 어디서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입시에 관해 큰 고민입니다. 이러고 올렸어. 우리 입시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 정말. 또 공통된 고민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 친구 더 가져왔는데, 김보미 친구였어. 안 뽑힐 수도 있지만 일단 글 남기려고요. 제가 사는 지역은 그렇게 도시가 아니라 공부를 막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1등을 해야 제가 원하는 진로를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었고 반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지켜왔던 터라 저는 당연히 잘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술술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유쌤의 좋은 조언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글을 올린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상위권 지역을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더라고. 선생님이 사는 곳이 목동이잖아. 그래가지고 연구소도 목동에 있는데 이 목동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어. 모 중학교가 있거든. 거기도 내 제자들이 은근 많이 포진해 있더라.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해. 그리고 학원이 정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밤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근데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게 꼭 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공부를 막 시키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 뽑도록 되어 있지 않아.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과 상관없이 수시라는 제도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잘하면 대학에 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민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 친구들이 너무 선행을 나가 있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 있는 이 연구소 건물에도 막 어학원이 있고 막 영어 유치원이 있고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끔 오후에 이렇게 1층 편의점에 내려가 보면 막 5살, 6살인데 애들이 그때 막 끝나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거기서 막 타면서, 지금 코로나잖아. 애들 다 마스크 쓰고 학원 다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또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게다가 또 막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래. 내가 물어봤어. 궁금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영어 원서책을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눈물 날 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공부일까? 물론 그렇게 시키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꼭 과연 그렇다고 저 친구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꼭 꿈을 갖고 꼭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선생님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꼭 그것만이 행복의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길이 열려.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불안감 갖지 말고 학교에 대한 불안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힘내고 언제든 구체적인 대안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 그 다음 친구는 안시현 친구였어. 여기다가 하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요. 유쌤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크크크 이렇게 남기고. 쌤, 저는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병아리 중딩 안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미안해. 그랬는데 제가 초 6학년 때 이름 좀 알리는 애들이랑 좀 싸웠거든요. 그 애들 중에 몇몇 명이 저랑 같은 반 됐어요. 제가 워낙 사교성이 좋긴 한데 자신감이 좀 부족해요.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 받으면 이번 중학교 생활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사연 중에 뽑히면 정말 위로되고 따뜻할 것 같아요. 나 다 읽어준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전 둘리랑 뽀로로 시대랍니다. 왜인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리랑 뽀로로 시대가 아닐 텐데 내가 이제 중1 올라가면 몇 년생이지? 2000 아무튼 둘리 세대, 내가 둘리 세대인데? 25일 때 내가 아무튼 그래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레트로를 좋아하나? 아무튼 우리 시연이 잘할 수 있어. 중학교 올라가면 그 싸운 친구들도 철 좀 들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도 분명히 같은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때 싸웠다 괜히 싸웠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도 같은 생각할 거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싸운 거 별로 티내지 말고 잘 지냈어? 이러면서 인사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자주 못 가고 얼굴 자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힘내, 시연아.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박규민 친구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인강 듣기, 유튜브 보기인데요. 인강 듣다가 유튜브 보면 적어도 2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중독된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네요. 이렇게 올린 거야. 유튜브 선생님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영상을 많이 안 올려. 니네 시간 뺏을까 봐 내가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 중독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도 유튜브 한번 이렇게 가끔 들어가 보면은 계속 이거 보면 저거 봐야지, 저거 보면 이거 봐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이런 경우는 답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 유튜브는 정말 단발적인 거지만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평생 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때 조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조금 스스로 제어를 하고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스마트폰 맡겨놓고 내가 공부할 땐 공부할게요. 이렇게. 강의는 2시간 보는 거야. 유튜브 2시간 볼 동안 강의는 20분 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중독되지 않게 조금 제어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선생님한테 와서 글 올려줘. 나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이땡은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전에 댓글도 열심히 달고 질답도 많이 올렸었는데 알지?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업과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2학년을 조금 귀여워. 조금 힘들게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 정신줄을 붙잡고 유쌤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주먹 불끈.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연기된 마당에 3학년이 되어서 보는 첫 시험이 5월 6일 제 생일날 치러진대요. 시험 받겠는데?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조금 엄하시고 보수적이신데요. 이번 시험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이 돼요. 잘할 수 있겠죠? 유쌤의 따뜻한 응원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유쌤 포레버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응원이 너무 늦었어 지금. 큰일 났네. 시험 잘 봤어? 그래도 항상 내가 평상시에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기가 전달되었길 바라고. 이 친구와 비슷한 고민으로 이땡영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요. 성적 때문에 고민이에요. 3학년이 되면 모든 과목들 다 전보다 어려워질 텐데 제가 3학년이 올라가서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저 스스로를 응원하고 있으니 다 잘 되겠죠? 물론이지. 한 친구만 더 얘기하면 문채경 친구도 역시 같은 고민이었거든. 이 친구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문채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예비 중으로 중학교 공부를 조금씩 예습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처럼 문제들이 술술 풀리지는 못해서 중학교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언니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해서 제가 만약에 잘 못하면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실망이 크실까 봐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국어를 그렇게 잘하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강좌 소개에서 선생님의 음성이 편안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내 자랑 오글거려서 잘 하는데 내가 이랬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편안한 음색으로 저 응원 되게 코맹맹이 소리 나지 지금. 선생님 요즘 비염이 와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를 그냥 앵앵대고 있어. 아무튼 응원 좀 해주세요 이랬어. 세 친구 다 이제 공부 고민이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땡은 친구는 또 생일날 시험을 본다고. 선생님의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 그래서 막 닷셈 댓글에다 나랑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애들이 닷셈 댓글에다 막 도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너무 민망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년 동안 2번 2년간 생일날 모의고사를 봤어. 그래가지고 생일날 미역국 안 먹고 싶더라고. 왠지 그 미역국을 먹는다는 게 시험에서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엄마한테도 미역국 주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주 생일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기억이 있어. 생일날 시험 보면 되게 속상하긴 하겠다. 아무튼 그치만 어쩔 수 없이 시험은 잘 봤겠지? 응? 시험을 막상 한번 또 보고 나면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너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스트레스를 다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중1 올라가는 친구, 중3 올라가는 친구 이 시험은 그냥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인생의 끝의 시험이 아니야. 인생의 끝은 아직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는걸?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모님께서 혹시나 또 성적이 떨어지면 막 뭐라고 하실까 또 실망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을 못 봤다면 못 본 원인을 스스로 찾아서 부모님께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대부분 시험 못 봤을 때 부모님이 막 그렇게 꾸중을 하시잖아.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러면 엄마의 화는 점점 올라가.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더 흥분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스스로 점점 화가 나고 아이가 반응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화가 나면서 그래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또 이제 옆에 친구들까지 다 끌어다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너 왜 이번 시험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할 때 사실 엄마 제가 이번에요 솔직히 공부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어떤 과목은 문제집을 좀 덜 풀었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실 거야. 그렇게 부족한 점을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험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힘내고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백땡훈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질문을 3개 했어. 1. 본문 내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학습활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배워야 할 내용을 적어주시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 본문 열심히 봐야지. 그리고 학습활동? 당연히 잘 봐야 돼. 그거 서술형 문제의 근원이 돼. 2번째, 국어책 활용법. 괄호.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국어책 활용하는 법을 조금 그 어디다 중요하다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중학교 교과서는 처음이라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내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어.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중요해. 진짜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별을 쏟아 부어라. 뭐 형광펜으로 밑바닥을 뚫어지게 칠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면 돼. 선생님이 그동안 강의 막 스타게 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 그냥 닦게 들어봐.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글 남기는데 선생님 정말 소름 끼치도록 서술형 문제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애들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 3번째, 교과서 필기할 때 그 내가 생각하는 답을 적고 추가로 고쳐야 할 내용이나 새로 알게 된 걸 적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도 적지 말고 답만 적나요?
교과서 필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답도 적어야지. 왜냐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고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도 적고, 그리고 고쳐야 될 내용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고쳐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 적지 말고 그냥 답만 적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답을 골라서 또 틀릴 수가 있어. 언젠가는 자꾸 내 생각대로 시험 문제에 가서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좀 적어보고, 내가 문제 풀 때도 나는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적어보고, 답은 1번이었네 이러면 그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알았지? 국어 어떻게 100점 계속 갈까? 힘내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오늘의 마지막 친구야. 김땡. 익명을 요청했구나. 익명.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학생이에요. 제가 엠베스트 초짜라 어디에 글 올리는지 몰라서 유쌤이 영상 만들 때 넣는다는 고민 여기다 쓸게요. 여기 맞아. 여기 게시판 맞아. 그리고 저는 제 이름 나오기가 부끄러워서 이름은 안 하고 싶어요. 말 안 했어. 김시성 가진 친구가 한둘이야. 그치? 제 고민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원하는 곳도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어제 일이었어요. 제 동생이 마스크도 안 쓰고 밖에 나가 놀고 있어서 유쌤 강의를 보는 저한테 마스크를 주고 오라고 하셔서 마스크를 들고 밖에 나갔는데,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큰일 나. 위험해. 밖에 나갔는데 어떤 고양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몸을 부비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를 자세히 보니 앞 발 쪽에 엄청 큰 상처가 있고 귀 안쪽도 조금 잘려나가 있었어. 너무 불쌍한데 집으로 데려가면 엄마한테 무진장 혼나고, 동물병원은 너무 먼데 더군다나 돈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는데 두고 오면 더 치료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두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고양이가 어떻게 됐나 걱정돼서 나가보았는데 그 고양이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고양이가 배고플까봐 얼마 안 하는 고양이 먹이를 사서 고양이 옆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너무 걱정돼요. 이제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동물농장에 전화는 해봤어.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이건 정말 이 동물 구조 단체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고, 동물농장에 신고해서 이렇게 제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 동물병원이 너무 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잖아. 그럴 때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두면은 오히려 더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보이는 데다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좀 걱정이 좀 된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좀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동물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다 우리 잘못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쓰이거든. 그래서 좀 다시는 이렇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접 치료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꼭 구조단체나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알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제발 이 친구 나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또 들어봤어.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매주 쌓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쌓이고 쌓이는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믿어.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고민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치유받기를 바랄게.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 안녕.